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도 당신 계좌에 손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전보다 숨이 막히고 생활이 빠듯해졌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환율 1,6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 월급의 실질 가치, 저축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인생 난이도를 바꾸는 숫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 괜찮다. 뉴스가 과장한다. 설마 나까지 영향이 있겠어? 그때도 돈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통장이 0원이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눈치채기 어렵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몇 년 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 미리 말해줬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 뉴스에서는 절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환율 1,600원일 때 당신의 돈이 사라지는 진짜 방식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600원이 되면 그게 당신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달러 투자 안 하는데, 해외 주식도 없고 수출 기업도 아닌데, 환율은 그냥 뉴스에 나오는 숫자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환율은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월급 받는 사람, 자영업자, 사회초년생, 가정을 꾸린 30, 40대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받는 월급,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카드값,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그리고 열심히 모아둔 예금까지.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당신이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를 들고 달리고 있는 것처럼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래에서 계속 새고 있다면 남는 게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안전한 쪽일까? 아니면 이미 위험한 쪽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환율 상승의 충격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고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더 숨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은 뒤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환율 1,600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비싼 달러가 아니라 당신의 돈을 조용히 증발시키는 구조인지, 뉴스에서는 절대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는 진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뉴스에서는 숫자만 말하지만 숫자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환율 1,600원을 이해하려면 이걸 달러 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신뢰의 가격입니다. 은행을 하나의 거대한 물탱크라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맡긴 돈은 물이고 은행은 그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서 대출이라는 형태로 다시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급격히 오를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돈이 아니라 이 믿음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물탱크의 물, 예전만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행동을 바꿉니다.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선택을 바꿉니다. 원화 예금 대신 달러, 장기 저축 대신 단기 자산, 미래 계획 대신 생존 모드.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도 공포를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침착한 척하면서 각자 먼저 출구 쪽으로 한 발짝씩 옮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신의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을 덜 하게 됩니다. 예전엔 100만 원이 마트에서 10번 일했다면 이제는 7번만 일합니다. 돈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운동장이 기울어진 겁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수입 원가가 오르고 대출 부담이 커지고 투자는 멈춥니다. 그러면 채용은 줄고 임금은 얼고 결국 그 부담은 가장 아래로 흘러옵니다. 바로 당신에게요. 환율 1,600원은 하루아침에 위기를 터뜨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고 돈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난이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더 힘들지?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일은 이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현실에서 반복됐다는 사실을요. 이 구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 번만 과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겨울, 한국도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일시적인 외환 불안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고, 카페는 붐볐고, 월급도 제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입 원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해외 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조용히 투자를 멈췄습니다. 당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출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면 항상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원자재 가격이 먼저 뛰었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폭풍처럼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개처럼 왔습니다. 회사 문을 닫던 날,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조금씩 숨이 막혔을 뿐입니다. 비슷한 장면은 2018년 터키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는 곧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행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달러를 쥐고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달 사이 물가는 폭등했고 임금은 따라가지 못했고 중산층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위기는 뉴스 헤드라인보다 항상 먼저 사람들의 삶 속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이 문장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켜지고 있는 경고등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들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하나씩 켜지고 있는 경고등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물가보다 먼저 줄어드는 소비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위기라고 말하지 않지만 카드 사용액은 줄고 필수가 아닌 지출부터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지갑은 이미 방어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기업의 조용한 멈춤입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뉴스가 나오기 전 항상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사라지고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신입보다 계약직이 늘어납니다. 위기는 해고가 아니라 채용 중단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대출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한도가 줄어듭니다. 은행이 변한 게 아니라 리스크를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환율 뉴스의 톤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엔 관리 가능, 그리고 어느 순간 불확실성 확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순서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바뀝니다. 예전엔 어디에 투자할까였다면 이제는 현금 좀 더 들고 있어야 하나로 바뀝니다. 공포는 항상 사람들 입에서 먼저 퍼집니다. 이 5가지 중 이미 2개 이상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겠지라고 말하다가 정작 준비할 시간은 놓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착각이 왜 당신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괜찮지 않나?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정부랑 은행이 다 알아서 막아주겠지. 이 생각들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아져서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대기업 몇 곳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물가와 임금 정체라는 형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당신의 월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건 도움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나는 투자 안 하니까 환율과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투자 계좌가 아니라 생활비부터 건드립니다. 라면값, 전기료, 교통비 모두 환율을 타고 움직입니다. 피할 수 없는 파도입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위기는 뉴스에 먼저 나온다는 믿음입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뉴스가 말할 때쯤이면 이미 많은 선택이 끝난 뒤입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아니라 정당화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예금은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가치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자는 천천히 오르지만 물가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조용한 손실입니다. 이 착각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직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왔습니다. 불안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잡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현금을 지키는 방식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두는 건 한 방향으로만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만히 서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환율에 덜 흔들리는 자산으로, 일부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격은 크게 줄어듭니다. 완벽함보다 분산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신의 가격표를 올리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단순 노동의 가치는 가장 먼저 깎입니다. 대체 가능한 기술은 싸지고 대체하기 어려운 능력은 남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외국어, 데이터, 자동화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뀔 때 선택권을 가집니다. 위기에서 가장 비싼 건 항상 선택권입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시간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손해볼까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아무 방향도 잡지 않는 시간입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5년, 10년 뒤에도 유효할 자산과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군중과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의 공통점은 특별한 정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출 필요도 없고 큰 결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 차이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의 장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모든 배가 같은 속도로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어떤 배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어떤 배는 이미 지도를 펼쳐들고 조용히 항로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의 환율 1,600원은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묻는 신호입니다. 공포만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구조를 본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습니다. 몇 년 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 당장 큰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만 하세요. 뉴스의 숫자만 보지 않겠다고, 시스템의 움직임을 보겠다고.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항상 조용히 이런 순간에 나타납니다.